그래서 승자 독식 사회, 그러니까 불운한 사람들은 계속 불운하고 운 좋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회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능력대로 다 가져가 이러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도 받은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점점 승자 독식 사회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요, X축에 연도가 있고요, 몇 년도인지 나와 있고요, Y축에 소득의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빨간색은 뭐냐 하면요, 상위 10%,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10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상위 10%가 도대체 전체에 얼마를 가져가냐.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하위 50%,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난한 절반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본 거예요. 1990년대, 80년대에는요, 상위 10%가 대략 한 35%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게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하면서 비교적 공평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2000년, 1999년 그때부터 갑자기 그 빨간색에서 점프가 딱 보여서 더 벌어지네요, 이게. 벌어지죠. 그래서 IMF 그게 때인가 보다. 그걸 맞아요. 오. 감이 좋으시네요. 그때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때 저는 기억이 없죠. 네. 저는 그때 한 살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어디서 기인하냐 하면요,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비정규직이 이제 그렇지 않고, 또 하나가 노인들이 여전히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보통 소득이 낮은 직종에서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10%가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40대 후반을 가져가는, 이 그래프가 조금 이제 씁쓸한 그래프인데요. 네, 뭔가 빈익빈 부익부를 훨씬 너무 심해졌네요.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격차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상위 10%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또 더 심각한 거는요, 상위 1%입니다. 와우. 초록색은 상위 1%의 점유율, 빨강색은 상위 10%의 점유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수면은, 파지티브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거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음수면은 이제 그분들의 그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0보다 위에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0보다 아래에 있기도 하고 위로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일본은 0보다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0보다 보통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의 상위 1%, 특별히 1%, 상위 1%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득을 점점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그런 사람들은 약간 대기업 CEO 막 그런 분들 누구냐 하면요, 누구냐? 나는 아니다. 공개 누구니? 2019년 자료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대기업 임원이 29%. 진짜로. 29%.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으세요? 뭐 의사분들이나 의사. 뭐 오.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맞습니다. 네. 의사가 22%. 또 하나가 금융업 종사자. 금융업. 그 사람들이 20%. 나머지는 물려받은 사람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냐?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봤더니 벌써 배 아파. 네. 상위 그렇습니다. 1%의 평균 소득이 네. 5억 6,500만 원. 야, 2022년이면 더 오르셨겠네요. 네, 올해 좀 더 올랐다면은 네. 뭐 6억 돌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연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연간 소득입니다. 네. 방금 계산했어요. 소리 나지. 월에 도대체 상여했어요. 얼마를 받아야? 그래서. 야, 그 다음에 하위 50%는 1,234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벌고 계십니다. 자산을 보시면은 상위 1%는 50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하위 50%는 2,5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산이 더 빈부격차가 훨씬 심하네요. 네, 왜냐하면 자산은 소득의 합이니까 결국. 그렇죠. 저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돈을 잘 버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반짝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많이 버는 분들. 그렇죠. 어. 3명 중에 누굴까요? 아무래도 의사분들이시겠죠. 의사입니다. 네. 대기업 임원 많이 해야 한 10년 아닌가요? 그렇죠. 금융업 종사자 제 나이면 은퇴를 준비합니다. 네, 그런데 의사는 은퇴가 없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는 의사가 이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습니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의사 직종의 평생 소득이 다른 모든 직종을 압도하는 현상.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대 광풍 현상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오셨죠? 네,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의 그 인기가 높잖아요. 네. 한국만큼은 아니잖아요. 한국만큼은 네 없습니다. 네. 못 따라가죠. 한국은 광풍 수준이고요. 맞아요. 미국은 굉장히 열망하죠. 네. 다들 가고 싶어는 하죠. 미국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럼 도대체 미국과 대한민국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미국은 근데 일단 의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를 해도 이게 격차라는 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은 의사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더욱더 막 많은 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풍처럼 네. 열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항원 아나운서가 저의 학생이었으면요, A 플러스를 막 줬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데려가세요. 전공하셨습니까? 데려가세요. 너무 정확하셨어요. 사실은 미국은요, 이렇게까지 의대 광풍이 아닌 것이요, 다른 좋은 직장이 꽤 많습니다. 사실 IT 기업이나 뭐 컨설팅, 로펌 이런 데 가도 의사 못지않게 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꽤 크거든요. 맞아요. 얼마큼 크냐 하면요,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과 5명에서 9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의 평균적인 임금 차이가 우리나라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는요, 우리나라만큼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 프랑스는 1.6배.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차이가 세네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센 거죠. 되게 놀랍게도 슬프게도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대기업의 욕심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반도체, 자동차, 테크놀로지 이런 거고요. 이제 5 내지 9인 사업장은요, 보통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거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비해서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미국에서 이제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쭉 조사를 했어요. 500대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글로벌 탑이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18개, 미국이 136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 그 136개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 1,500만 명. 대한민국의 그 18개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은 100만 명. 15배 정도. 그럼 15배가 미국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 우리가 예를 들어 5천만, 그러니까 한 6, 7배 차이가 나는데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수는 15배.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광풍까지는 아닌 이유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이 비교적 많고 촘촘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의사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은 의사 많이 벌지만 촘하게 있으니까 나 꼭 의대 가지 않아도 나 피 보는 거 싫어. 그럼 꼭 의사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광풍의 저는 핵심적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두 나라를 상정해 볼게요. 첫 번째 나라는요, 직업에 따라서요, 임금의 수준이 이렇게 좀 올라가긴 하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나라. 어떤 나라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가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학부모예요. 그럼 이런 나라면은요, 죽도록 과외시키고 죽도록 노력해갖고 좋은 대학 갈 이유인이 이쪽에 비해서 없죠. 훨씬 적죠. 네.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의사가 갑자기 이렇게 버는 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부모라면요, 지금 과외를 열심히 시켜갖고 내 자식이 의과대에 갈 수 있으면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구력 네.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의대만 한번 일단 들어가 놓으면 네.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어느 부모가 사실 싫어하겠어요, 그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랄까 임금 구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온 것이 저는 교육 과열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아, 이거 이런 지나친 경쟁? 야, 사교육비로 200만 원을 써야 돼? 이거 세상에 누가 좋아합니까? 그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